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8살이 된 김정호입니다.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살았고 그중 절반은 당뇨 환자만을 진료해 왔습니다. 혹시 오늘도 식사하신 뒤 혈당 수치부터 먼저 확인하셨나요? 혹은 오늘은 좀 괜찮겠지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손끝에 체열기를 대보신 건 아닌가요? 당뇨는 참 고약한 병입니다. 통증 하나 없지만 모르고 방심하다 보면 눈, 발, 심장까지 조용히 무너뜨리니까요. 사실 저도 환갑 무렵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였던 저조차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나도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나? 합병증으로 고생하다가 눈이라도 멀게 되면 어쩌지? 그런데 그 이후 저는 제 몸을 실험 삼아 당뇨와 싸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0의 나이에도 시력도 괜찮고 손발도 온전하며 약은 최소량만 복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셨어요? 무슨 특별한 약이나 식단을 하셨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제대로 알고 꾸준히 실천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4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지켜본 의사의 시선으로 그리고 당뇨를 직접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후회 없이 당뇨를 관리하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난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누구보다 건강에 대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88살, 당뇨를 평생 옆에서 지켜본 은퇴한 내과 의사 김정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병원에서 진료실을 지키며 정말 많은 당뇨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루에 혈당을 10번도 넘게 재는 사람, 발끝이 까맣게 변할 때까지 병원에 오지 않던 어르신, 단 한 번의 식사로 몇 년의 노력마저 무너져 내리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당뇨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생활의 균형입니다. 병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라는 거죠. 당뇨는 조용히 찾아와 천천히 우리 몸을 무너뜨립니다. 눈, 신장, 심장, 발끝까지 혈관이 있는 곳이라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40년 넘게 당뇨를 앓고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관리의 습관을 가진 분들이었죠. 저도 한때는 당뇨 초기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혈당약을 거의 끊다시피 하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 산책도 다니며 매일을 가볍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보고 듣고 직접 겪었던 것들입니다. 약 광고도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진짜 이야기 그 한 조각이라 생각해 주세요. 사람들은 당뇨라고 하면 그저 단 거 많이 먹으면 생기는 병 정도로 생각합니다. 조금 조심하면 괜찮겠지, 설탕만 줄이면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지켜본 당뇨는 그렇게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몸을 무너뜨립니다. 당뇨의 핵심은 혈당, 즉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당분입니다. 당분이 많아지면 우리 몸속 혈관은 점점 끈적해지고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막혀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눈, 신장, 발끝, 심장, 뇌처럼 작고 섬세한 혈관들이 모여있는 기관들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할아버지는 처음엔 그냥 눈이 조금 침침하다고 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몇 개월 만에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다시피 하셨습니다. 그 후엔 신장 기능도 망가져 투석까지 하게 되셨고요. 또 어떤 아주머니는 작은 발가락 상처가 당뇨발로 번져 결국 절단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때 병원 좀 일찍 올 걸 그랬어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당뇨는 절대 급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느릿느릿 조용히.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엔 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함정이죠. 몸은 이미 상처를 입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당뇨를 숨어있는 불씨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피곤한 것도 소변 자주 보는 것도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기다 보면 병은 이미 깊어져 있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단 걸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우면 제가 60년 가까이 진료하면서 이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을 겁니다. 당뇨의 본질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우리 몸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녀석은 혈액 속 당분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포가 이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 당이 피 안에 그냥 둥둥 떠다니게 되죠. 이게 바로 혈당이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 안 열리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는 5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계셨고 운동은 다음 달부터 늘 미뤄두셨죠. 밤에는 스트레스를 술과 안주로 풀고 아침은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분 몸에서는 이미 복부 비만, 고혈압, 지방간, 공복 혈당 상승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이 네 가지가 모이면 우린 그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은 거의 90% 확률로 당뇨 전 단계로 이어집니다. 무서운 건 이겁니다. 혈당은 병원에서 피 뽑아보기 전까진 모릅니다. 몸에서 아프다고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아, 살 조금 찐 것뿐이야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게 쌓이면 당뇨라는 커다란 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당뇨는 단순히 음식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습관, 움직임, 마음 상태까지도 연결된 병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건 혈당 수치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수치야 약으로 얼마든지 낮출 수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우리 몸 구석구석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합병증입니다.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눈부터 말씀드릴게요. 혈당이 높으면 눈 안쪽 망막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이걸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하죠. 처음엔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다가 심해지면 실명까지도 갑니다. 저는 제 환자 중 한 분이 글씨가 겹쳐 보여요 라고 처음 말씀하셨던 걸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1년 후 한쪽 눈을 거의 잃다시피 했습니다. 다음은 신장 콩팥입니다. 당뇨가 계속되면 콩팥에 무리가 가서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당뇨병성 신증, 결국 투석까지 가는 분들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한번 투석을 시작하면 일주일에 2~3번 병원에 오가며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 번째는 신경입니다. 당뇨성 신경병증이 오면 손발 끝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고 심하면 통증도 느끼지 못한 채 상처가 덧나 결국 절단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 70대 초반 어르신 한 분은 발이 따끔따끔해요 라고 하셨다가 결국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하셨어요. 그 작은 상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장과 뇌혈관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당뇨 없는 사람보다 24배 높습니다. 이건 의학적 수치가 아니라 제가 진료실에서 매년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당뇨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의 생명선 하나하나를 조여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는 하나의 병이 아니라 10개의 병의 씨앗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를 방치하는 우리가 더 무서운 거죠.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은 한 분이 계십니다. 72세 조남철 어르신. 처음 제 진료실에 찾아오셨을 때도 무척 건강해 보이셨어요. 말씀도 또렷했고 걸음걸이도 괜찮았고 그냥 좀 피곤해서 혈압이나 한번 보러 왔다고 하시더군요. 진료를 마치고 검진 결과지를 건네드렸습니다. 혈당 수치 공복 168, 당화혈색소 7.9.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어르신, 지금 혈당이 꽤 높으세요. 당뇨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유, 박사님. 제가 당뇨면 이 동네 사람들 다 당뇨예요. 밥도 적게 먹고 술, 담배도 안 해요. 괜찮을 겁니다.
그 말, 사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당뇨쯤이야 수치만 조금 높을 뿐이잖아. 그분은 그날 이후 6개월 동안 병원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연락을 드렸지만 바쁘다, 괜찮다, 다음에 보자는 말뿐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구급차를 타고 다시 오셨습니다. 한쪽 얼굴이 마비되어 말이 어눌했고 오른손은 제대로 들지도 못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당뇨를 방치한 결과였죠.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관리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제야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사님, 난 정말 괜찮을 줄 알았어요. 오조남철 어르신은 입원 치료를 마친 후 재활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한동안 오른손이 말을 듣지 않았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셨죠. 젊을 땐 그냥 막 살아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네요. 그런 그분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하루에 15분씩 가볍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연습을 시작하셨고 식사 전엔 꼬박꼬박 혈당을 재고 기록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식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아침마다 잡곡밥 반 공기, 야채 위주의 반찬, 가끔 고구마와 두부를 곁들이기도 했죠. 밥을 줄이니 처음엔 허전하더니 이제는 속이 더 편하네요. 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가장 놀라운 건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입원 첫날엔 무겁게 내려앉았던 눈빛이 한 달 뒤엔 살짝 반짝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3개월이 흐른 어느 날 어르신은 휠체어 없이 복도를 걸어 나오셨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걸음으로요. 그리고 제게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관리란 게 나 자신을 다시 믿어보는 일이더군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당뇨 관리는 절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조남철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만든 당뇨 식단표를 꺼냅니다. 직접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아침은 삶은 달걀과 토마토, 점심은 보리밥에 된장국, 저녁은 죽 한 그릇과 오이 무침. 그 식단표는 단지 음식의 목록이 아닙니다. 자신을 살리는 약속이죠. 식사 후에는 공원에 나가 천천히 걷습니다. 처음엔 5분도 버거워하셨지만 지금은 30분 이상씩 걸으십니다. 햇빛을 받으며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그 감각을 어르신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걷고 숨쉬고 땀이 나는 게 난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요. 가끔은 그 걷기 코스 중간에 손주와 통화도 하십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드셨어요? 당근 먹었지. 내 얼굴 생각하면서 손주의 웃음소리 너머로 어르신의 목소리도 살짝 흔들립니다. 기쁨의 떨림이죠. 지금 어르신의 혈당 수치는 꾸준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눈 뜨면 겁이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요. 근데 지금은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도 찡했습니다. 의사로 살아오며 들었던 수많은 말 중에 이 말만큼 따뜻했던 적이 있을까요?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이제 평생 약만 먹어야 하나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당뇨 진단을 처음 받으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이젠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상실감이 먼저 밀려오지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처음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중 하나만 실천해도 당뇨 관리의 문은 열립니다. 하얀 밥을 반만 줄이고 채소를 더 넣기.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가 혈당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저는 처음엔 흰밥 반 나물 2숟가락을 추천합니다. 식사 후 5분만 걷기. 꼭 운동화 안 신어도 됩니다. 식후 혈당이 가장 오르기 쉬운 30분 안에 집안이라도 천천히 걸으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물 1컵 마시기. 밤새 고인 혈당을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공복 혈당을 낮추는데도 작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죠. 이 세 가지 중 딱 하나만 골라서 일주일간 해보세요. 그것이 당뇨 관리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밥 줄이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근데 밥반 공기 줄이고 나물 더 넣는 것만으로도 덜 졌습니다. 아, 되는구나 싶었죠. 82세 김순자 어르신.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쉽게 반응하고 작은 실천에도 고마워하니까요. 당뇨약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오래 먹는 만큼 걱정도 커집니다. 약 끊을 수 있을까요? 평생 먹어야 한다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 몸이 먼저 말할 겁니다. 약을 끊을 수 있느냐, 줄일 수 있느냐는 하루하루의 습관이 결정합니다. 절대 의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혈당을 하루 한 번만 체크하세요. 굳이 하루 3번 체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 또는 잠들기 전 혈당 하나만 기록하세요. 이 수치를 매일 적는 것만으로도 내 몸의 반응을 읽는 눈이 생깁니다. 같은 시간에 식사하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당뇨의 독입니다. 식사량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의 안정감입니다. 12시에 점심, 6시에 저녁. 이 리듬만 지켜도 몸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훨씬 차분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단 걸 왜 먹었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당뇨는 식단보다 감정의 병입니다. 스트레스, 외로움, 무료함. 그럴 때 달달한 게 당깁니다. 그럴 땐 꼭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배가 고팠던 걸까? 마음이 허전했던 걸까? 이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단 음식을 줄이는 시작입니다. 혈당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했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 조절, 약 복용, 운동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편안한가, 불안한가입니다. 불안은 혈당을 올립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혈당이 올랐다. 대부분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불안, 분노, 초조함은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올립니다. 이 두 호르몬이 올라가면 간은 즉시 비상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혈당을 스스로 끌어올립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오른 이유, 몸이 마음의 긴장을 방어하기 위해 한 행동입니다. 마음을 쓰는 일을 줄이세요. 당뇨는 단순히 단 것을 줄이는 병이 아닙니다. 마음을 쓸데없이 쓰지 않는 병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뉴스에, 날씨에 너무 많은 걸 마음에 담지 마세요. 팁, TV 시사뉴스 줄이기, 정치 이야기 안 하기, 너무 잦은 안부 전화 끊기, 이런 것만으로도 마음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감사 노트를 써보세요. 단 한 줄이라도. 의외로 혈당에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작은 고마움 한 줄만 써보세요. 예. 오늘도 약 잘 챙겨 먹었음에 감사합니다. 햇살이 따뜻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주 목소리를 들어서 행복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몸은 점점 더 편안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편안한 몸에서 좋은 혈당이 나옵니다. 당뇨는 마음이 약해질 때 더 무섭게 올라옵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을 안아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약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고가의 건강식품을 먹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생활의 방향을 조금 틀자는 거였습니다. 발은 매일 걷는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겨드랑이는 면역의 중심입니다. 허벅지는 간과 피를 순환시키는 핵심입니다. 등과 두피는 뇌의 혈관을 여는 문입니다. 그리고 마음, 모든 병의 첫 출발이자 마지막 열쇠입니다. 여러분, 저는 88세까지 살아보며 확신합니다. 몸이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 아닙니다.
작은 무관심의 반복, 사소한 습관의 방치, 그게 어느 날 병이 되어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변화도 인생을 바꿉니다. 하루 5분씩 그저 그날의 부위 하나만 돌보는 습관. 그게 여러분의 다음 10년, 20년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감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달 후, 한 계절 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달라졌구나. 하고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삼, 이미 늦었지 뭐.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그런 말이 늦게 만드는 겁니다. 88년을 살며 가장 크게 배운 건 몸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정성 들인 만큼 몸은 꼭 답을 줍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 부위에 딱 5분만 마음을 써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다리를 가볍게 만들고 밤잠을 편안하게 만들며 병원 가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 시작하길 참 잘했어. 혹시 오늘도 몸이 말을 안 들어 한숨 쉬셨나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저처럼 당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뇨로 힘든 분들, 움직이기 힘든 분들, 몸이 무겁고 지친 분들께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제가 드린 조언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88세 은퇴한 의사 김정호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 그 진심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언제나 여기 공감이 피어나는 곳, 공감 필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